실전 투자 대회에서 6관왕을 하고 월억 버는 슈퍼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12회 수상을 하고 200억을 번 슈퍼개미가 있습니다. 모든 슈퍼개미들이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으로 실전 투자 대회 우승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누구나 실천하기만 하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억 버는 슈퍼개미들의 떼돈 버는 매매법으로 신고가 매매법과 신고가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참고한 책으로서 실전 투자대회 6관왕을 한 강창권이란 분이 쓴 하루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 책을 참고하여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고가 매매법일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신고가에서 매수하기 겁나실 겁니다. 주식이 신고가를 가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거나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신고가 종목을 매매해보지 않은 분들은 주가가 너무 상승하면 겁이 나서 매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패턴의 매매가 이제까지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매매라 할지라도 계속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지만 신고가 매매가 가장 빨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가장 빨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신고가는 매물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주식이 신고가로 가는 것은 매물이 없는 영역으로 모두가 수익 중인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종목의 경우 적은 매수세로도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미국 주식의 대가 윌리엄 오닐 또한 신고가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도 슈퍼개미들은 하나같이 신고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매매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는 심플하게 제시합니다. 종목 선정은 52주 신고가, 20일 신고가, 5일 신고가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키움증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코드번호 적는란에 신고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코드번호가 0161로서 신고가와 신저가가 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50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5일 신고가 이렇게 있죠. 250일 신고가가 52주 신고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신고가 가격 돌파 시점을 포착하고 매수를 하던가, 두 번째는 갭이 뜨면 신고가가 기대되는 신고가에 근접한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 또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나 1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 매매의 핵심 포인트는 일봉 차트에서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강력 매수하고 홀딩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난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나온 이 예시로 HLB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보시면 2018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들어간 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고가에 돌파를 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장중에 뭐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부근까지 이 신고가가 돌파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종가 베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때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5일 이동평균선, 이 분홍 색깔 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때 종가상 이탈했죠.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겠다 하면은 이때 매도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책에 나온 예시로 3일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전에 전고점이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신고가로 볼 수 있는 라인대를 여기를 돌파를 했죠.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해 나가면서 추세를 지속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그럼 이럴 때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중에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추가 급등이 나오고 강한 연속성을 보인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시의 종목들을 보면은 대박 주식들은 다 이렇게 신고가를 갓 갱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아간 모습을 보였죠. 계속해서 이때 이후로 날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정말 대박 주식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11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자 계속 추세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죠. 계속 추세가 상승하다가 종가상 이탈을 이 무렵에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샀으면 이만큼 수익을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박주들은 어차피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진전개라는 차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에 고점 라인대가 있었죠. 아까 매수 타이밍을 뭐라고 했습니까? 갭이 뜰 경우 곧장 신고가가 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종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종목 Y스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한 날, 이날 보겠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이렇게 고가랑 비교해보면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있었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갭만 뜨면 신고가인데 실제로 갭이 뜨면서 신고가를 갔지만 추가 반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보다 보면 이런 종목들도 나오기 마련. 저자의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금 만나는 자리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Y스캠도 그 위치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날에 매수를 하고 하루 정도 눌림이 나왔으나 곧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14%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반등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는 이 고점 돌파 기대감을 이때부터 좀 가졌습니다. 근데 뭐 하루 수종 받다가 재반등이 나오는 것은 뭐 주식시장 마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써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자의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장주를 공략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위쪽이 폴라리스 AI 파마이고요. 하단이 이제 폴라리스 AI입니다. 폴라리스 AI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폴라리스 AI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후발주 개념으로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으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죠. 대장주라는 말은 간단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내에 누가 더 가장 가파르게 올랐는가 또는 오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거래대금까지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같은 기간 내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을 대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대장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금 상기를 하고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과학 컴퓨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에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즉 최소 20일 이상의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않은 모습이죠. 이 종목 또한 이때 강한 캔들의 힘을 보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미치도록 강하게 들어왔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서는 1월 초에 강하게 들어왔던 이 캔들 대비해가지고 거의 근접하게 힘이 들어왔고요. 이게 7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상승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시장의 인기주였단 말은 다시금 재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거래대금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하지만 거래대금만 중요하게 보면 큰일 나는 구속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신고가가 형성이 되면서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죠. 금일 날짜에. 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전고점이 이 종목의 유일한 저항대였는데요. 이 날짜에 보시면 시가부터 이 전고점을 갭으로 띄우면서 시작하죠. 그럼 이럴 때는 장중에 돌파 매매하신 분들 또는 이제 시초가 매매하신 분들이 집중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쭉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갓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들어간 캔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전에 에코프로나 이수페타시스의 이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를 지속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52주 신고가 라인 설정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52주 신고가 라인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당연히 선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고가가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공략한 종목이 신고가에 근접했는지 아닌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때 이러한 신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라인 설정해 두시면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설정하는 방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수식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명에다가 52주 신고가 라인이라고 적어 두시고요. 수식 이름도 동일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란에서는 제가 댓글에 첨부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글로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지표 조건 설정에 여기서도 기간 해주시고요. 250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50일 신고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신고가와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검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저장 누르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표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용자 지표에서 하단에 내려보시면 52주 신고가 라인이 하단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한 차례 클릭하고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누르고 그 다음에 종목명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바로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52주 신고가 라인을 돌파했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고요. 사실 5일, 20일, 52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긴 구간의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신고가를 갔는데 어떤 종목은 계속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신고가 찍고 떨어지는 경우들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궤적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시장, 재료 등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재료에 따라서 상승이 더 전개가 될 수 있고 또는 지지부진하게 꺾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고가 매매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공부도 학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 그 재료 공부를 여러분들이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어플은 100% 무료인데요. 이 어플에서 장전 시황 뉴스와 그 다음에 급등할 테마, 상한가 일정, 상한선 스쿨, 수익 도전 게시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재료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장전 시황 뉴스와 그 다음에 상한가 일정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루에 체크를 하셔도 장전에 체크하셔도 당일 수익금에서 0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개장 전에 이제 미증시에 영향을 끼친 이슈들이나 장전에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그 다음에 현재 주도하고 있는 이슈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장전에 필요한 이슈들을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일정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주요 일정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여기서 일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 어떨까요? 2주 뒤나 한 달 뒤에 일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은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지속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으로서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로서 상한선 스쿨에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들과 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도전 게시판에서는 무료 추천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성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성적이. 지난 5월 16일 날짜에서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시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5월 16일 날짜 이때 바로 당일에 10%가량 상승이 나왔죠.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서는 3% 이상 자율익절인데 3%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상한가 추월 자산 어플리케이션으로 싹 다 취하실 수 있으니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에 대한 리뷰를 보시면은 주식하시면서 상한선 아직도 안 쓰나요? 하면서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이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면서 또 힘이 나는 리뷰들을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전 리뷰 일정 정리 너무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손해가 있을 어플은 아니니 보시다시피 리뷰도 576개나 쌓였고요. 5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플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